송재호 균형발전위원장이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지원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논란을 겪던 금융중심지 문제가 해결될지 주목됩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대출을 받은 기업이 잇따라 도산했는데 공단 직원과 업체가 공모해 고의 부도를 내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은 오늘 최악의 초미세먼지가 나타났습니다. 미세먼지는 걷히고 있지만 밤부터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전북 혁신도시 금융중심지 지정 문제가 최근 논란인데요. 정부가 과연 의지가 있느냐는 문제였죠. 그런데 오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전북 금융중심지를 적극 지지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논란의 종지부를 찍는 발언이 될지 주목됩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연금공단을 찾았습니다. 송 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북혁신도시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정부가 관련 용역 발표를 연기하면서 부산 지역의 반발을 의식한 거 아니냐는 의문까지 일자 논란에 선을 긋고 나선 겁니다. 부산은 좀 여기하고는 다르죠. 부산은 선박금융 활성화, 해양금융 활성화하는 거니까 부산은 아주 특별하게 가는 겁니다. 또 금융 거점은 많을수록 좋다면서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지원하는 발언도 내놨습니다. 이게 새로운 산업 시대의 금융자산이 가지고 있는 이 잠재력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경쟁만 하지 않으면 저는 다거점을 갖는 게 결코 나쁘지 않다.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정부가 좀 더 많은 지원을 해주기를 기대했습니다. 이제 교통이라든가 대중교통 이런 것들이 아마 아직까지 많이 불비하기 때문에 인근 지자체들이 혁신도시의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습니다. 송 위원장은 전국의 혁신도시가 많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른바 발전재단을 세우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사회 기반 시설 예산 8조 6천억 원을 투입해 지역인재 채용도 활성화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이처럼 균형발전위원장이 전북 혁신도시에 힘을 실어주고 나선 모양새인데요. 정작 혁신도시를 실제로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은 여전히 겉돌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시즌2, 즉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는 정부가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강동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혁신도시 성장을 모색해온 전라북도는 지난해 반가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122개의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 간에 협의하겠습니다. 국민연금뿐인 혁신도시에 산업은행 등 금융기관이 추가로 들어서면 금융중심지 지정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또 규모가 큰 공사 유치로 인해 세수 확보는 물론 침체된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기대됐습니다. 하지만 여당 대표의 발언이 나온 이후 4개월이 지난 현재 공공기관 추가 이전 논의는 물밑으로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현재 조성돼 있는 혁신도시의 활성화가 우선이라는 발언으로 온도차를 보이더니 급기야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관련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이해찬 대표 역시 광주형 일자리나 지역 예산 정책 협의만 강조해 논의 자체가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추이를 지금 계속 저희가 보고 있고요. 1단계 공공기관과 연계된 그런 기관들이 오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지금 계속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혁신도시 시즌2 추진이 지지부진하면서 정부와 여당의 균형발전 의지가 반쪽짜리 아닌지 의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원이 연루된 부당 대출 의혹 몇 차례 보도해드렸는데요. 공단의 자금을 받은 업체들이 석연찮은 이유로 도산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 역시 의문이 일고 있는데요. 업체 내부에서조차 기업 사냥꾼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가짜 서류로 수십억 원의 부당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장수의 한 김치 제조업체입니다.
고위 간부가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도산 우려까지 제기됩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빌려준 26억 원도 함께 날아갈 처지입니다. 충북 음성의 한 음료수 제조 공장도 비슷한 전철을 밟았습니다. 설립 2년 만에 도산에 경매에 넘겨졌는데 중진공이 빌려준 30억 원 가운데 회수된 돈은 3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런데 두 업체 간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출을 주도한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원과 업체 임원 A씨 등 2명이 이 두 업체에 깊이 관여한 겁니다. 먼저 중진공 직원은 김치업체 설립 당시 부인을 주주로 참여시키고 서류 조작 등을 주도한 의혹을 받고 있는데 도산한 음료공장의 대출에는 아예 직접적인 대출 담당자로 참여했습니다. 임원 A씨는 문제가 된 장수의 김치업체 설립 과정에 참여한 것은 물론 회장으로 공식 활동했습니다. 음료 공장에서는 대표이사였습니다. 이에 대해 김치업체의 또 다른 관계자는 모든 게 짜여진 각본이라며 A씨가 기업 사냥꾼이라고 주장합니다. 3개월 정도 있으면 경매 나오면 회사를 인수하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부도나기만 바라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A씨는 부도는 고의가 아니고 김치업체 설립에는 관여조차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공장을 운영하면서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요. 보고 받아본 적도 없고요. 한 번도 안 가보셨다는 분이 어떻게 회장직함 달린 명함을 파서 갖고 다니셨어요? 그냥 주위에서 그냥 그렇게 불러준 겁니다. A씨는 이들 2개 업체 말고도 10여 년 전 남원에서 도산한 또 다른 업체에서도 고위 임원으로 재직한 바 있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내부 직원의 대출 과정 전반에 대해 내부 감사를 벌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지난해 사립유치원 사태와 사학 비리가 잇따랐지만 전북교육청은 감사 결과도 공개하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했습니다. 잠재적인 범죄자로 낙인 찍을 수 있다는 건데요. 교육 수요자의 권리와는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사립유치원과 사학 비리가 사회 문제화되자 시도교육청은 이들에 대한 자세한 감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유독 전북교육청만은 자세한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서 학부모들의 알 권리를 제한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비리 문제들은 전 국민적 불신이 있는 만큼 재정적 투명성을 확보하고 감사의 기능을 강화하고 공개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뒤이어 같은 학교 교사인 아버지가 시험 답안을 빼돌린 사건이 발생해서 교육부가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도교육청은 교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시킬 수 있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한 펜션에서 수능을 마친 학생들이 집단으로 연탄 가스에 중독된 사고가 발생하자 교육부는 학기 말 학사 운영 전수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이 역시 교육감은 전북은 별 문제가 없다며 보류를 지시한 뒤 기숙사와 학교 관사만을 점검했습니다. 학생을 중심에 둔 그런 교육 행정을 펼치겠다라고 하는 게 현 교육감 체제의 구호인데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 아이들과 부모들을 위한 정책들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수관 교육감은 집 앞 학교를 보내는 것이 가장 보편적 교육이라고 강조했지만 올해 평준화 지역 고입 전형에서 지난 5년간 가장 많은 500여 명이 떨어졌습니다. 원하는 학생들을 다 수용하겠다며 연합고사를 폐지하고 정원을 줄인 지 불과 1년 만의 일로 잘못된 수요 파악에 엉뚱하게 학생들만 피해를 당한 셈입니다. 교육의 중요한 주체는 학생과 학부모인 만큼 전북 교육청의 정책 방향이 새해에는 수요자 위주로 전환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MBC 뉴스 송윤호입니다. 전국이 미세먼지에 몸살을 앓은 오늘 전북 지역에도 관측 사상 처음으로 초미세먼지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부터는 기온이 떨어지면서 대기질이 좀 나아진다고 합니다. 한범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전주 시내를 온통 뿌옇게 뒤덮었습니다. 짙은 먼지에 가려 가시거리는 평소보다 크게 떨어졌고 거리에선 시민들의 발걸음이 끊겼습니다. 초미세먼지가 점령한 전라북도 지역은 극심한 대기 오염에 종일 몸살을 앓았습니다. 전주와 익산, 부안에는 관측 사상 처음으로 초미세먼지 경보가 내려졌고 다른 지역에도 주의보가 이어졌습니다. 오전 한때 도내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135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대기질이 나아진 오후에도 나쁨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내일부터는 한반도 상공에 찬바람이 불어오면서 미세먼지를 밀어내 점차 대기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15일 밤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16일 아침 기온은 15일보다 4도에서 8도 정도 낮겠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부니까 순환은 더 잘 된다고 볼 수가 있죠.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내일 전북 지역 초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단계를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관용 차량으로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의혹을 받는 전주교대 김우영 총장에 대해 교육부가 진상조사에 나섭니다. 교육부는 반부패 청년 부서를 중심으로 비위 의혹을 받는 김 총장에 대해 조만간 현장 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총장은 지난해 10월 청주의 한 골프장에 관용차를 직접 몰고 가 접촉 사고를 냈는데 운전기사 이름으로 보험 처리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가 적지 않아 주의가 요구됩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인터넷 거래 사기 사건은 9,400건으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발생한 것만 70%인 6,600건에 달했습니다. 최근 전주에서 온라인으로 중고 전자제품을 팔 것처럼 속여 23명으로부터 1,000만 원을 가로챈 31살 A씨가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등교 시간 늦추기에 도내 초중 고교의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등교 시간을 오전 8시 40분까지 늦춘 학교가 초등학교는 95.5%, 중학교는 76%로 나타났고 고등학교도 90%가 8시 20분까지 등교 시간을 늦췄습니다. 또한 늦춰진 등교 시간에 대한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학부모와 학생은 7점, 교직원은 8점대로 비교적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프로축구 전북 현대가 인천 유나이티드의 문선민을 영입했습니다. 문선민은 지난 시즌 14득점을 기록해 국내 선수 가운데 득점 1위에 올랐고 러시아 월드컵에서도 활약을 보였습니다. 전주 한옥마을 홍보를 위해 외국인 살아보기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9명의 외국인 유학생들은 한옥마을 창작예술공간에서 생활하며 SNS를 통해 경험담을 알리게 됩니다. 군산시가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군산시는 특별 교부세 1억 5천만 원과 시비 7,500만 원을 투입해 구암 역사공원의 시설을 확충합니다. 김종혜 의원은 국회에서 쌀 목표 가격을 변동 직불금제와 연계해 결정하는 방침은 농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쌀 목표 가격을 분리해 농민들에게 우선 지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안정성 문제로 정부가 가동 중단을 권고한 에너지 저장 장치 ESS에서 또 불이 났습니다. 오늘 오후 4시 반쯤 전북 장수군 번안면의 태양광 발전 시설의 에너지 저장 장치에서 불이 나 54살 이모 씨가 얼굴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최근 태양광 시설 등에서 이용되는 ESS에서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지난해 12월 산업부가 가동 중단과 정밀 안전 점검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어민과 시민단체가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의 계획 수정을 촉구했습니다. 새만금 도민회의는 수상 태양광 예정지는 해수 유통이 결정될 경우 어족 자원의 산란장이나 갯벌 서식처로 예상되는 곳이라며 계획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전라북도는 해수 유통을 전제로 한 주장은 재생에너지 사업과 함께하기 어려운 만큼 관계기관과 입장을 협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새만금 지역의 투자 여건이 개선돼 기업 유치 활동이 본격화합니다. 도 새만금 사업추진지원단은 올해 새만금 임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와 4차 산업 관련 기업 유치를 위해 6차례 국내외 투자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